보유세 강화한다고 아파트 매물이 없던 매물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원과 세입자를 공평하게 보상을 해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 그만큼 도심 역세권의 가치,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권의 동대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지도자님 대표 발권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4.15 총선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4.15 총선과 미래통합당 승리와 부동산 빅뱅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알람좀 꼭 해놓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드리면 통합당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공급 늘린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반대의 그런 정책을 나왔는데요. 현재 민주당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규제의 대상이고 때려잡아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지금 가장 큰 문제, 즉 수급 불일치를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심권의 역세권 개발을 촉진을 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 공급을 높이겠고요. 규제를 풀고 시장의 흐름에 맞는 아파트 공급, 공시가격도 개선하고 청약제도 개편하겠다. 아파트 청간 소음도 개편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권과 일기 신도시의 중고층 아파트들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확대해서 공급을 추진하겠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총선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 이번 결과는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래통합당이 과반수 이상을 잡게 된다고 했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정책의 변화를 미리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런 방송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5 총선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정말 부동산 빅뱅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해서 이번에 총선 미래통합당의 그런 부동산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 가장 큰 이슈입니다. 서울권역,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 신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권과 1, 2기, 특히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등을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이슈고요. 두 번째, 보유세, 종부세를 시장에 맞춰서 너무 빨리 올리지 않고 인하하거나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규제 정책도 있지만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보유세에 대한 규제 또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청약제도도 개편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즉 무주택자를 추첨제 50% 이상을 해서 신혼부부나 젊은 분들이 아파트 당첨을, 가점제가 아니고요. 가점제도 물론 하겠지만 추첨제를 통해서 확대를 하겠다. 신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급 확대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세 가지로 풀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서울권역에 그리고 1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도심권역에 있는 역세권 그리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을 확대하겠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억제 정책이죠.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도 막고 개발 계획을 해제해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언론에 나와 있는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재개발, 뉴타운을 추진하는 지역도 당연히 개발을 촉진하지만 아직까지 재개발이 안 됐던 지역이나 노후도가 좀 부족했거나 이런 지역 또한 역세권이면서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앞으로 용적률이나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대폭적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4.15 총선에서 통합미래당이 승기를 잡게 됐을 때는 향후 서울권역의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도심 역세권의 가치,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합원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 지금은 세입자 보상이 굉장히 약해서 뭐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에 난관이 많이 있지만 조합원과 세입자를 공평하게 보상을 해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 두 번째, 보유세, 종부세 인하하겠다. 보유세 강화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최고 시세 대비 8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작년도 비해서 뭐 거의 50% 가까이 뭐 올린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뿐만 아니고 고가 1주택자, 특히 나이가 있으시면서 소득이 없으신 분도 굉장히 많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한다고 아파트 매물이 없던 매물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의 일부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매매가 아니고요. 자식들한테 증여가 강남권, 마용성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보유세에 대한 그 저항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순히 보유세, 종부세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안정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전세가나 매매가를 오히려 올릴 수 있는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추첨제를 늘리겠다라고 나왔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구 내에, 즉 인기가 있는 지역이죠. 많은 젊은 분들, 신혼부부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내 국민주택, 즉 85제곱미터 이상 신규 아파트를 50% 정도는 추첨제로 하겠다. 가점제가 아니고. 그래서 미혼이나 신혼부부의 분양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임차 보증금을 서울 경기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권역 2억에서 3억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기타 외지역은 1억 6천만 원에서 2억까지도 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최근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리 척결하고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1 총선의 결과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첫 번째,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되지만 우리나라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현명하게 위생관리라든지 보건당국에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이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따라서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요. 서울권역의 청약, 신축, 특히 역세권 재개발 지역의 그런 가치, 투자 가치는 대폭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지금은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만 하고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그에 따른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제는 줄어들고 부양책은 나오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대표님 정말 뭐 세금 문제라든지 규제가 너무 심하고 뭐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들어서 힘들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금 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가실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거주하실 분 같으면 다 같이 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시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은 늘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나 이런 정치적인 여건이 바뀌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정책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자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최고의 입지, 정말 내가 여기를 투자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하고 애들한테 물려주겠다라고 생각되는 입지와 종목에 투자하시면 부동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가지시고 투자의 지역과 종목을 선택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 조정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지키시고 증대를 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겠고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 특강에 또 오셔서 저희와 또 대면 상담 또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과 매물 선택하셔서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앞으로 큰 수익과 재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과 투자도 하고 계시니까 또 특강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얼마 남지 않은 4.1 총선과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규제 완화, 서울권역, 역세권역의 도심 재개발, 구축과 일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건강 유념하시겠고요. 돈 벌어서 온 것보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 특강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